삼국지 완전 정복 10분 만에 끝내는 영웅들의 대서사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했던 시대, 삼국시대를 10분 안에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조, 유비, 송권. 세 영웅이 천하를 놓고 벌인 60년의 대격돌.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혼란의 시작, 황건적의 난. 서기 184년 후한 왕조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황관들이 권력을 농단하고 백성들은 굶주렸죠. 이때 장각이라는 도사가 나타나 창천이 이미 죽었으니 황천이 마땅히 서리라는 구호를 외치며 황건적의 난을 일으킵니다. 이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세 영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유비. 황실의 먼 후손이라 자칭하며 관우와 장비를 만나 도원결의를 맺습니다. 같은 날 죽지는 못해도 같은 날 태어나기를 원한다는 그 유명한 맹세죠. 두 번째 조조. 황관의 양손자이지만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가진 인물입니다. 세 번째 송견. 강동의 호족으로 나중에 송권의 아버지가 되는 인물이죠. 2부 동탁의 폭정과 연합군. 황건적의 난이 진압되자마자 더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189년 어린 황제가 즉위하자 실권자 동탁이 낙양을 장악하고 폭정을 시작합니다. 190년 조조를 비롯한 제후들이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이익만 챙기느라 동탁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죠. 이때 송견이 동탁군을 격파하고 나중에 큰 의미를 갖게 될 옥새를 획득합니다. 동탁은 장안으로 도망치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여포입니다. 천하제일의 맹장이지만 양아버지인 동탁을 미녀 초선 때문에 죽여버립니다. 그 유명한 미인계 이야기죠. 3부 군웅할 것이대. 동탁 사후 천하는 완전히 쪼개집니다. 각 지역의 군벌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죠. 북방에서는 원소와 공손찬이 대립합니다. 유비는 이 시기 이곳저곳을 떠돌며 근거지를 찾지 못하고 있었죠. 중원에서는 조조가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는 황제를 끼고 제후를 호령한다는 전략으로 헌제를 옹립해 정통성을 확보합니다. 196년 조조는 수도를 허창으로 옮기고 실질적인 천하의 지배자가 됩니다. 강동에서는 송견이 전사한 후 아들 손책이 세력을 키웁니다. 강동의 소패왕이라 불리며 파죽지세로 영토를 넓히죠. 4부 관도대전 조조 대 원소. 200년 북중국 최대의 결전이 벌어집니다. 10만 대군을 이끈 원소 대 2만의 조조. 병력으로는 압도적 열세였죠. 하지만 조조는 오소에 있는 원소의 군량고를 기습해 불태웁니다. 허유라는 원소 진영의 모사가 투항해서 알려준 정보였죠. 군량을 잃은 원소군은 패주하고 조조는 북방의 패자가 됩니다. 이 전투에서 관우의 에피소드가 유명합니다. 조조 밑에 임시로 있던 관우가 원소의 장수 알량과 문추를 베고도 결국 유비에게 돌아가죠. 조조는 관우의 의리에 감동해 글을 보내줍니다. 5부 삼고초려와 천하 삼분지계. 유비는 여전히 근거지도 없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조조에게 쫓기고 유표에게 의탁하고 40대 중반까지도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죠. 하지만 207년 운명이 바뀝니다. 서서의 추천으로 제갈량이라는 27세 천재 전략가를 만나게 된 거죠. 유비는 3번이나 초가집을 찾아가 제갈량을 모십니다. 그 유명한 삼고초려입니다. 제갈량은 천하 삼분지계를 제시합니다. 조조는 너무 강하니 정면 대결은 불가능합니다. 형주를 차지하고 익주까지 얻어서 조조와 송권과 함께 천하를 셋으로 나누는 겁니다. 유비의 일생 전략이 이때 완성됩니다. 6부 적벽대전 천하의 판도를 바꾼 불의 전쟁. 208년 조조가 80만 대군, 실제로는 20만 정도를 이끌고 남하합니다. 형주의 유표가 죽자 그 아들이 항복하면서 조조는 순식간에 장강까지 내려옵니다. 유비는 급히 도망치고 제갈량은 강동으로 가서 송권을 설득합니다. 지금 조조와 손을 잡지 않으면 우리 둘 다 망합니다. 송권의 모사들은 항복을 주장했지만 주유와 노숙이 결사항전을 주장합니다. 송권은 결단을 내립니다. 싸우자. 적벽에서 송권과 유비 연합군 5만과 조조군 20만이 격돌합니다. 황계가 거짓 항복하며 화공을 펼치고 동남풍을 타고 번진 불길이 조조의 수군을 전멸시킵니다. 조조는 화용도로 도망치다가 관우를 만납니다. 관우는 옛 은혜를 생각해 조조를 놓아주죠. 이것이 의리의 관우,
간웅 조조의 명장면입니다. 7부 삼국 정립. 적벽대전 이후 천하는 사실상 셋으로 나뉩니다. 조조의 위나라, 중원과 북방을 장악. 216년 위왕이 되지만 끝내 황제는 되지 않습니다. 220년 사망하고 아들 조비가 헌제로부터 선양받아 위나라를 세웁니다. 송권의 오나라 강동 6개 주를 장악. 적벽대전 후 세력을 굳히고 229년 정식으로 황제를 칭합니다. 유비의 총나라 제갈량의 계획대로 형주와 익주를 차지합니다. 211년 유장을 밀어내고 익주를 차지하고 214년 성도를 수도로 삼습니다. 8부 관우의 죽음과 형주 상실. 219년 관우가 형주에서 조조의 장수 조인을 포위합니다. 한때는 승기를 잡았지만 송권이 뒤통수를 칩니다. 송권의 장수 여몽이 형주를 기습 점령하고 고립된 관우는 퇴각하다가 사로잡혀 처형됩니다. 의리의 상징 관우,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죠. 유비는 분노합니다. 제갈량과 조온이 말렸지만 내 어찌 의형제의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유비는 오나라 정벌을 결심합니다. 9부 이릉대전과 유비의 죽음. 222년 유비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칩니다. 처음엔 승승장구했지만 오나라의 젊은 장수 육손이 화공으로 촉군을 대파합니다. 유비는 백제성으로 도망쳐 병이 듭니다. 223년 임종 직전 제갈량을 불러 아들 유선을 부탁합니다. 아들이 도울만 하면 도우시고 도울 수 없으면 승상께서 직접 하시오.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며 맹세합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유비 사후 유선이 2대 황제가 되고 제갈량이 승상으로서 실권을 장악합니다. 10부 제갈량의 북벌. 제갈량은 촉한 정권을 안정시킨 후 227년부터 위나라 정벌에 나섭니다. 한시를 회복하고 중원을 되찾겠다는 유비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죠. 출사표를 올립니다. 신은 본래 남양의 농부였는데 난세의 목숨을 보전하려 했을 뿐 제후에게 이름을 알리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충신의 마음이 담긴 명문장이죠. 228년부터 234년까지 5번의 북벌을 감행하지만 위나라의 명장 사마이와 대치하며 큰 전과를 올리지 못합니다. 234년 5차 북벌 중 오장원에서 과로로 병사합니다. 54세. 별이 떨어졌다는 표현처럼 촉한의 기둥이 무너진 거죠. 11부 사마씨의 등장과 위나라의 몰락. 제갈량 사후 촉한은 서서히 쇠퇴합니다. 강유가 북벌을 이어가지만 성과가 없었죠. 위나라에서는 사마이와 그 아들들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249년 사마이가 쿠데타정별로 조상을 축출하고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의 아들 사마사, 사마소가 뒤를 이어 조씨 황씨를 허수아비로 만들죠. 263년 사마소가 촉한을 정복합니다. 유선은 무능한 군주였고 황관 황후가 조정을 농단했기 때문에 제대로 저항도 못했습니다. 강유가 분전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촉한 멸망. 12부 삼국의 종말과 진나라 통일. 265년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이 조안으로부터 선양받아 진나라를 세웁니다. 위나라 멸망. 오나라는 송권 사후 혼란에 빠집니다. 폭군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국력이 쇠퇴하죠. 280년 진나라가 대군을 일으켜 오나라를 멸망시킵니다. 마지막 황제 손우가 항복하면서 97년 만에 천하가 다시 통일됩니다. 184년 황건적의 남부터 280년 진나라 통일까지 거의 100년에 걸친 삼국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조조, 유비, 송권. 세 영웅은 각자의 방식으로 천하를 꿈꿨지만 결국 그 누구도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후의 승자는 사마씨였죠.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의리, 지략, 용맹은 1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됩니다. 제갈량의 충성, 관우의 의리, 조조의 간웅다움, 주유의 지략. 이것이 삼국지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영원한 서사시인 이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